12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달에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 3기 핵심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실천 로드맵에 따라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능사회단체와의 대화, 그리고 읍면동 직원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 취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조직 분야입니다. 지난 8월에 도입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천읍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해서 선정된 조천읍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개방형 시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또 권한을 확대하고 또 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리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담은 관련 조례를 내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시민들의 참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반영한 바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주민총회 등의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읍면동 직능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할 때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솔고, 도담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해당 지역 대화단체로 참여해서 또 학생들이 시민의 일원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입법 분야입니다. 시민의 권리 및 시정참여 활성화, 또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등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 말까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민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읍면동의 특색을 고려한 조례 또는 규칙 재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자치 심의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을 재정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에 총 159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마을자치 사업과 지역 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읍면동에 환원되는 주민세의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세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 내용에 반영하여 이를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 계획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시민주권 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주권 대학 추진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교육기간, 교과 내용 등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마을 현안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서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계획과 양성, 마을 공동체 교육, 그리고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2022년까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 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기금 운용계획, 대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까지 도담동 싱싱약터 주차장 부지에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시의 비전과 방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가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자치 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주민자치 우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대한민국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선도 모델로 발전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마을예정과 관련해서 150억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인원 수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지 아니면 균등 분배가 되는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경제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 지어내십니다. 금년 하반기 말쯤 가면은 기준금리가 아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30억 원 가지고서 이거 몇 프로씩 지원을 하실 건지 시에서는 어떤 이자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분권 특별회계 159억은 기본적으로 인구 그리고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배정받게 될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을 배분하게 되는데 특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관할 면적도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 단위로 해서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면적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마을 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기금은 약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거나 할 여건은 되지는 못할 것이고요. 대신 금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더 싼 금리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법하고 이번에 이제 김구영 장관이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하고 좀 연계성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시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헌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세종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가 세종시법 개정이라고 보면 재정 문제도 있고 법적 이제 자치권 확보도 있는데 지금 추진 과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 발의가 되고 어느 시점에 개정안이 통과 처리 시점을 보는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항목금도 묶어서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부시장이 이제 한 명을 더 둘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시장께서는 지금 어느 분야 쪽으로 어떤 시장님, 어떤 부시장님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좀 예민한 질문인데요. 그 지금 저기 그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저기 5분 발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의회가 지금 견제감시 기능이 지금 저하된다는 그런 비난 속에서 그 어떤 인사청문회에 기회를 가져간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입장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지난 30일 그저께죠. 정부에서 그 지방자치은행 제6회 지방자치은행을 맞이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또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우리 시의 세종시법 개정의 큰 방향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범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들은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법 개정은 초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실무적으로 행안부 실무자들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상을 보아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가급적이면 정부안으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는 게 있는데 법 개정이 된 후에 검토해도 늦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시장 신설보다는 아마도 우리가 국이 6개 국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 담당이라든지 또 문화체육예술 담당하는 국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부시장 신설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개정된 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시장 신설이라든지 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제주도처럼 국을 자율적으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두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국장이 너무 남발되고 그래서 좀 저기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가짓수 종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똑같다고 보고 다만 업무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으면은 대국 대과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보면은 우리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소국 소과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실국 신설이라든지 하는 조직의 자율성,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김원식 의원이 이제 제안한 바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실무적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이거는 저희 시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 검토 결과를 이제 언론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